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1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상당히 키운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조금 약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이후 살짝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괜찮은 모습이 나왔어요. 시장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CPI, PPI 발표가 직전에 되면서 중국의 CPI와 PPI가 모두 일단 높게 나왔죠. 물론 PPI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을 수 있긴 했는데 CPI까지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올라가게 되면 미국 쪽으로 또 전가되는 CPI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오면서 중국 시장 급락 출발하고 그 이후에 급락세가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 선물 같은 경우도 급락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전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오후 들어와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려주고 마감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의 봉쇄 관련해가지고 장 막판에 완화 가능성 얘기가 나왔죠. 지금까지 뭐 오늘 한 12시, 1시 조금 한 2시 조금 이전까지만 해도 뭐 상해를 비롯해가지고 광저우까지 해가지고 전부 전수조사한다, 뭐 다 막아놓고 전수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2시 반 정도 전후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봉쇄 완화 가능성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봉쇄를 완화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은 봉쇄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반등이 좀 나왔지만 반등 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고 중국 증시는 살짝 반등을 주는 데 됐습니다만 지금 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가 형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2.6%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중국 봉쇄 영향이 오늘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연준의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이 긴축 정책이 기본 베이스로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심이 좋지 않은 상태고 분위기가 지금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봉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더 눌러댔고요. 그러나 이제 막판에 그나마 또 조금 봉쇄 완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반등을 살짝 주면서 마감을 한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글쎄 이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미국 그러니까 중국 상해 쪽에 완전 봉쇄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말 동안 미국 총정사관 이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걔네만 철수하니 다 나가라고 이제 강경하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얼마나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까지는 오늘 장중 쳐다봐도 사실 다른 내용들이 너무 굵직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얼마큼 차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죠. 최악의 이제 모습들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오늘 하락폭들이 상당히 큰 모습들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테슬라, 니오 이쪽에서 생산 중단됐다라는 얘기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13만 대 리콜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2차 전지 중심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그 부분이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인데 여기까지 위지엑 스튜디오 여기까지
대략 한 26개, 27개, 시총 1위부터 한 26위, 27위 정도까지가 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폭들이 큰 것들이 이제 급락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급락이 나왔던 애들이. 그리고 2개 살짝 반등이 나왔고 그 밑으로 또 한 40몇 위까지 다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만큼 코스닥 시장 쪽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 기관의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제법 많이 나오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도 보면요, 전체적으로 개별주 형태로 움직였지 이게 섹터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은 상당히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끌고 갔던 섹터들 본다라고 한다면 비료, 농업 sek터 이런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 섹터 이런 정도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 철강 이 정도 외에는 올라도 한두 종목,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 형태로 오르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당연히 시장을 많이 눌렀던 섹터들은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그다음 이제 인터넷 대표주들, 이런 섹터들 오늘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시장이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하죠. 1월, 2월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이건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거의 전 종목이 다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 중에 횡령 사태가 너무 많았었잖아요. 근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댔고,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 그 전쟁의 장기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을 FOMC 이후에 3월 FOMC 이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며 옆으로 기는 이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인플레가 더 강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의 이 긴축 강도가 굉장히 세졌잖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최근 이 하락이 다시 조금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서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쪽에서 사실은 2위에서 놀았으면 제일 좋겠고요. 하다못해 여기서라도 좀 놀아줬으면 하는 게 일단 바람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고요. 오늘 그나마 양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찝찝한 뒤끝을 남겼고, 일단 2670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2670은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이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최근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올 1월 초에 코스피 코스닥의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1월 달에 나왔던 추정치 이후에 2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계속 하락했었는데, 지금 4월 들어와서 3월보다 또 조금 올라오면서 1월보다도 올라왔어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의 이 포지션 비중이 역대급으로 많이 낮은 상태에 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우리 지금 지수대 자체가 PBR 1배 부근에 지금 와 있다.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들 대부분 뭐 1.5배, 1.6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지금 1배다, 1.03배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지금 지속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내려올 자리까지는 거의 내려온 게 아닌가. 이제 위로 이렇게 탁 당겨줄 어떤
재료가 없어서 이벤트가 없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당장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정도 모르겠습니다. 뭐 올해 하도 돌발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 돌발 악재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하단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오히려 이 밑으로 밀리는 상황 나오게 되면 아마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제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안 떨궈줄 가능성, 이 밑으로 안 밀 가능성이 조금 더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봐서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SK텔레콤, 코덱스, 200, 그 다음에 LG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HMM, 포스코케미칼,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LG화학 정도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상위 쪽 그 종목을 보게 되면 JC스 메디칼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BH도 상당했습니다. 그 다음 JYP 엔터, LX세미콘, 안랩, 이녹스 첨단 소재, 아프리카 TV,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도 엄청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닥 매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도로 그 다음 그 외에도 LNF, 파인테크닉스, 카카오게임즈, 대주전자재료,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천보, 위메이드, ISC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여기까지는 2670까지는 열어놓되 여기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내일 이후로 다시 여기다가 스물스물 갖다 붙일 가능성도 일단 뭐 있지 않을까. 오늘 일단 뭐 당장 이번 주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할 거고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 또 방향도 강도도 조금씩 결정될 가능성 높고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 또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이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딱 돌아서서 탄탄하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 봉쇄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간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4월 중순 정도 전후가 중국에서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이 확진자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뭐 개인적인 바람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